2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할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할 것도 넘칠 것도 없이 결혼 준비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거든요. 하지만 제 결혼식 당일날 저는 잔잔한 파도 위에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같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저에게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호텔 소속의 플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아버지 사업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셨고 저는 대학교 때부터 줄곧 한국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회사 후배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저보다는 2살이 어렸습니다. 외국계 은행에 다니고 있고 외국 유학 생활도 오래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착하고 다정하고 젠틀하고 성격 자체도 참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적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고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남친 부모님이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남친네 부모님을 뵙고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 아버님도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고 어머님도 엄청 미인인데다 성격이 너무 우아해 보이시더라고요. 겉으로도 참 좋으신 분들 같았지만 제가 특히나 좋게 생각했던 건요. 식사 도중에 종업원분이 물을 따르다가 어머님한테 조금 쏟았거든요. 옷이 젖어서 속상하실 법도 한데 크게 당황도 안 하시고 도리어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며 종업원을 부드럽게 달래주시는 모습을 보는데 아, 결혼해도 되겠구나 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런 순간에서도 상대방을 나무라지 않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시는 걸 보고 참 고상하고 품격이 있으신 분이다. 저런 분이 내 시어머니면 배울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말도 부드럽게 조근조근 서로를 존중해주며 대화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이상적인 부부 같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전까진 결혼에 대해 살짝 고민이었다면 예비 시부모님을 뵙고 나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이면 가정교육도 참 잘 받았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남친이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남친네 아버님은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남친네 집은 여유가 꽤 많은 편이어서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신축 아파트를 해온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서는 그 안에 혼수와 더불어 남친 차를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신혼집이며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모든 준비가 다 완벽했죠.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며칠 전부터 한국으로 오셔서 저랑 지내고 계셨고요. 결혼식은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 하기로 했고 하객도 많이 왔어요. 제가 대기하고 있을 신부 대기실은 예식장과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하객들이 붐비는 홀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신부 대기실에 찾아온 하객분들과 사진을 찍으며 곧 시작될 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친구들은 미리 자리에 앉아 있겠다고 나갔고 그중 제일 친한 친구 한 명만 제 옆에 잠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불쑥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더군요. 고개를 돌려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하거나 좀 많아 보이는데 얼굴이 몹시 어둡고 초췌하더라고요. 옷도 시커멓게 입고 있고요. 저는 저 사람은 누구지? 남편 쪽 친척분인가?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오신 분 같지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분은 저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가지도 않고 입구 근처에서 우두커니 서 있으셨죠. 제 옆에 있던 친구도 저 사람 누구냐고 저에게 속삭였고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무섭다고 했고 저도 그렇다고 속삭였어요. 친구는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 같으니 자기가 나가서 직원을 불러오겠다 했어요. 저도 살짝 긴장한 채로 저 사람은 뭐지 생각하며 뻘쭘하게 앉아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움찔 놀라고요. 그분은 대뜸 손정호랑 결혼하는 분이죠. 그러는 겁니다. 네, 누구세요? 손정호랑 엄청 가까운 사람이요. 그 순간 저는 혹시 남편의 전 여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몹시 적대적인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저한테 쪽지를 불쑥 내미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확인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그 순간 친구가 직원분을 데리고 왔고 직원분들이 그 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초대받고 오신 분이세요? 아니요. 그럼 나가주셔야겠는데요. 그 여자는 직원들과 함께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급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신부 대기실에 소란이 일어나니까 와본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는 남편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는 겁니다. 그 여자도 남편 얼굴을 노려보고는 나가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서 괜찮느냐 했고 내가 저 사람 아느냐고 당신 이름 알더라고 하니까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고 바로 앞에 신랑 신부 이름 적혀 있으니까 아는 거겠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호텔은 보안을 뭐 이런 식으로 하냐고 별 미친 여자를 다 보겠다 그러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가보라고 했고 남편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 여자가 준 쪽지를 가만히 쥐고 있었어요. 이게 뭘까 궁금해하면서요. 헬퍼분이 다가와서 곧 식이 시작될 거라고 준비하라고 했고 저는 그 틈에 쪽지를 확인했죠. 그런데 쪽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당신 시부모는 살인자들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그리고 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쪽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결혼식 날 이런 쪽지를 받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요? 저는 이게 뭐지? 너무 당혹스러운데 이제 신부 등장해야 된다고 하길래 일단 헬퍼분에게 그 쪽지를 맡겼습니다. 나중에 꼭 돌려달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어요.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결혼식이지만 결혼식 내내 제 머릿속에는 그 쪽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장난일까? 미친 사람일까? 굳이 그런 짓을 왜 할까? 저는 복잡한 기분으로 겨우 결혼식을 끝냈고 패배까지 마쳤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가는데 헬퍼분이 쪽지를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확 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았던 저는 일단 가방 파우치 안에 그 쪽지를 대충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식을 끝내고 신혼여행도 떠났죠. 물론 비행기 타고 가는 길에도 싱숭생숭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신부 대기실 왔던 여자.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다니까. 딱 봐도 좀 정신 이상한 사람 같지 않았어? 근데 나한테 무슨 쪽지를 주던데. 제 말에 남편은 눈에 띄게 놀라더군요. 무슨 쪽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 그냥 버렸어. 버렸어? 잘했어. 진짜 미친 여자네.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우리 신혼여행 가는 건데. 그래. 저도 남편 말처럼 일단 그 쪽지와 그 여자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저는 퇴근하고 와서 파우치를 열다가 안에 쪽지가 끼어 있는 걸 보게 됐죠. 저는 그제야 다시 쪽지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쪽지를 열어서 보는데 내용은 다시 봐도 충격적인 내용이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그냥 무시해도 됐지만 이상하게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찝찝함이 남아있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거기에 찍힌 번호를 제 폰에다 찍었고 떨리는 기분으로 통화 버튼까지 눌렀다가 다시 꺼버렸습니다. 전화해서 뭘 어쩔까 싶기도 하고요. 그냥 무시하고 이 쪽지는 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쪽지를 들고 있던 참이었어요. 남편이 방으로 불쑥 들어왔고 당황한 저는 들고 있던 쪽지를 다시 파우치 안에 넣었습니다. 뭐해? 아니야, 아무것도. 11시에 축구 경기 있는데 같이 볼래? 피곤해서 혼자 봐. 나는 먼저 잘게. 그래, 그럼 불 꺼줄게. 저는 그렇게 침대로 가서 누웠고 곧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얼만큼 잤는지도 모르게 자다가 설핏 잠이 깼고 멍한 상태로 다시 잠을 청하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들리더군요. 축구가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하며 가만히 누워 있는데 찍 하면서 파우치 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순간 뭐지? 생각하며 고개를 살짝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둠 속에서 남편이 제 파우치를 조심스럽게 열어서는 안에서 쪽지를 꺼내는 겁니다.
거실에서 새어 들어오는 불빛에 남편 얼굴이 비치는데 그 표정이 너무 굳어있고 무섭더라고요. 남편은 그 쪽지를 굳은 얼굴로 가만히 읽어보더니 손으로 확 구기고는 들고 나가는 겁니다. 제 쪽지를 없애려고 일부러 몰래 들어와 제 파우치를 뒤진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등줄기에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뭐가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쪽지는 없앴지만 제가 전화를 걸려다가 말았기 때문에 번호는 폰에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했고 처음엔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누구냐고요. 그래서 제가 손정우랑 결혼한 여자라고 하니까 전화가 왔죠. 직접 만나서 얘기해도 되겠냐 했고 저희 회사 근처까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말하는 말은 아주 뜻밖이었어요. 시아버지 성함이 손성택 맞죠? 네, 그 사람이 제 친아빠예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저희 시아버지가 자기 친아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남편의 누나고 저한테는 신우라는 뜻인데 저는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아예 없거든요. 외동이라고만 했고요. 그 순간 이 여자 진짜 미친 여잔가 했죠. 그런데 대뜸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조금 오래된 사진이긴 하지만 보면 아시겠죠? 그 여자가 준 사진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다정해 보이는 남자는 정말 아버님이었고 그 뒤에 환히 웃으며 서 있는 학생은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옆에 있는 아내처럼 앉아있는 분은 어머님이 아니었고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저희 엄마예요. 지금 그쪽 시어머니인 오미정 씨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빠와 바람핀 내연녀였죠. 네? 저희 엄마가 본처고 그분은 내연녀요. 아빠가 두 집 살림했거든요. 나중엔 본처짜리 빼앗고 본인이 들어 앉았지만요. 그게 무슨... 저는 얼떨떨한 기분이었는데 그분은 다소 담담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운영하는 그 회사 저희 외할아버지 거예요. 저희 엄마랑 결혼하시면서 아빠가 외할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셨고요. 엄마 말로는 아빠가 홀어머니에 가진 거 하나 없는 남자였대요. 근데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 외할아버지 밑에서 일도 배우고 사업도 넘겨받으신 거였죠. 근데 제가 딱 20살 됐을 때였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갑자기 이혼해달라고 했고 알고 보니 두 집 살림을 한 지 15년도 넘었대요. 그 여자한테서 이미 애도 있고요. 아빠는 이혼 요구를 하는데 엄마가 못 해준다고 하니까 나중엔 아예 그 여자네 집으로 가버렸어요. 저와 엄마를 버린 거였죠. 저희 엄마 평생 아빠랑 저만 보고 사셨거든요. 가정주부로. 근데 그 사실 알고 뒤집어지고 외할아버지는 가뜩이나 지병 때문에 몸 안 좋으셨는데 그 사실 알고 쓰러져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사흘 밤낮을 우는데 그걸 보는 제가 눈이 안 돌아요? 그 길로 아빠랑 그 여자 산다는 집 찾아갔고 그 여자 진짜 죽을 만큼 팼거든요. 그때 손정호도 마주쳤어요. 손정호한테 너네 엄마가 우리 아빠랑 바람핀 건 아느냐 그랬고요. 하여튼 저희 엄마는 그 후에 간통죄로 아빠하고 그 여자하고 콩밥 먹일 거라 했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맞은 거 빌미 삼아서 저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간통죄로 신고 못하게 하려고요. 그 여자 저희 엄마한테 하는 말이 이제 갓 20살 된 딸내미 전과자 만들어서 인생 망치게 하고 싶냐고 협박하더군요. 결국 저 때문에 엄마는 간통죄 신고도 못했죠. 이래저래 싸우다가 결국 엄마는 위자료 5억 받고 이혼해주기로 했는데요. 말이 이혼이지 아빠가 외할아버지 회사 자기가 먹고 우리는 쫓아낸 거였죠. 엄마는 그 돈으로라도 어떻게든 살아볼 거라고 아등바등했는데 워낙 세상 물정 모르고 사신 분이어서 결국 사기당해서 날렸어요. 저는 대학교 학비도 없어서 아빠 찾아갔었는데 아빠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고 오미정 그 여자는 위자료 이미 줬는데 본인들이 멍청하게 사기당하고 나서 무슨 돈을 또 달라 그러냐고 욕하고 그 여자는 그렇다 쳐도 아빠도 저한테 참 냉정하시더라고요. 저도 딸이고 자식인데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지. 그 후에는 아빠 따로 찾아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오지 말래요. 새엄마가 싫어한다고. 엄마랑 저는 없는 사람처럼 지워놓고 자기들끼리는 엄청 유복하고 단란하게 지내더라고요. 저 그때 찾아간 날도
알고 보니 그 집 아들, 그러니까 손정호요. 유학 보내주려고 공항 가는 길이었다네요. 저는 학비가 없어서 휴학 중이었는데요. 엄마 그 일로 협심증 생기고 무리하게 일하시다가 새벽 출근길에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것들 엄마 장례식장에도 안 오더라고요. 나도 콱 엄마 따라갈까 싶었는데 그럴 용기는 없어서 꾸역꾸역 살고 있다가 친척한테 얘기 들었어요. 손정호 결혼한다고. 이제는 다 잊고 살아야지 싶다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쪽지 하나 써들고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그날 결혼식에서 나 직원들한테 잡혀갈 때 손정호도 아빠도 그 여자도 나 봤거든요. 근데 다 모른 척 하잖아요. 그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에요. 저라는 존재는 싹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쪽팔리고 들어온 각오는 덮고 살고 싶어하는. 겉으로는 참 고상하고 좋아 보이죠. 속은 시커멓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분은 말하다가 감정이 복받치는지 눈물까지 훔쳐내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도 이게 정말 우리 시부모님 얘기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토록 고상하고 점잖던 우리 시부모님.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모습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거라니 이걸 진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였죠. 그분은 제게 뭔가를 바란 건 아니다. 그냥 이런 얘기라도 해야 속 편할 것 같다 찾아왔다. 그쪽 시부모님께 다 말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원래 손지영인데 아빠의 더러운 성 붙이기 싫어서 엄마 성으로 바꿔 이제는 한지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말을 끝내고 시간 내줘서 고맙다며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속은 시원하다며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 집 식구로 살지 말지는 본인 결정이라고 말하더니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으로 한참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배달은 누나긴 해도 어쨌든 아버지가 같은 누나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니 미친년이니 하던 남편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 일은 목에 걸린 장가시처럼 내내 걸렸어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에게도 말했죠. 실은 손지영이라는 여자 따로 만났다고. 남편도 몹시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도리어 기어코 만났어. 쪽지도 그래서 들고 있었구나. 그래 알았어. 근데 우리 부모님한텐 그런 소리 하지 마. 라는 겁니다. 왜? 엄마 아빠도 그 일 얘기하면 불편해하시지. 뭐하러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긁어부스러 만들어? 하면서 도리어 저보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분은 엄마가 돌아가시기까지 했다던데.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네 엄마가 아파서 죽은 걸 왜 우리 탓을 해? 그리고 너도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 그런 미친년은 뭐하러 따로 만나고 뭐하러 얘기까지 들어주는데? 저는 그 순간 이 남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까지 선택한 건 마음씨가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내뱉는 말들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더군요. 시부모님이 과거에 저지른 일 맞잖아. 당신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알아서 어쩔 건데. 어쨌든 나한테는 최선을 다해주시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이것도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고. 저는 정말 남편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돈만 해주면 어떤 부모든지 상관없다 그 말이야? 넌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건데? 당신이랑 나랑 가치관 같은 게 참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네. 나야말로 당신 이렇게 꽉 막히고 계산 안 되는 사람인 줄 몰랐어. 세상 사람들 다 비밀이나 과거 안고 살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거라고. 아버님은 두 집 살림하고 어머님은 유부남 남자 아이까지 낳고 길렀다는데 그게 당신이라는데 그게 거창하고 대단한 사실이 아니야? 그 순간 남편은 엄청 험상궂게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뭐라고? 너 말 그따위로 할래? 남편은 저를 한 대 치기라도 할 듯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 순간 그 남자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은 저를 가리키며 경고까지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뭐 과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냐? 남편은 그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심장이 벌컥벌컥 뛰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남편과 냉전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예 대화가 없었죠.
저는 저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같이 살아도 되는 건지 결혼 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뜬금없이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신 겁니다. 미리 언질도 못 받았기에 저는 깜짝 놀랐죠.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눈을 부라리면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예, 나 정우한테 얘기 들었다? 지영이 만났다며? 네. 결혼식장까지 쫓아와서 깽판 치는 그 기집애나 몰래 쪼르르 만나는 너나. 어머님은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엄청 앙칼진 목소리로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표정도 엄청 표독스럽고요. 남편에 이어 어머님까지 제가 알던 모습과 너무 달라 정말 당혹스러웠죠. 왜 만났는데? 걔 만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뭘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약점이라도 하나 쥐고 있으면 우리한테 콩고물 떨어질 게 더 있어 보이디? 네? 집 해줬으면 됐지. 너도 참 바라는 거 많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며 그러시더군요. 너는 뭐 과거 하나 없이 깨끗해? 무슨 과거요? 너 4년 사귄 남자도 있었고 그 남자랑 동거도 했었지?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고 제가 살던 자취방집 계약 만료되고 이사하는 것 때문에 한 달 정도 같이 살았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시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마 제 뒷조사하셨어요? 그래, 우리 정우랑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도 안 알아보겠니? 너 다른 집 같았으면 바로 소박감이야. 어디서 동거까지 한 주제에. 저도 기가 막혀서 따졌습니다. 어머님은 아예 유부남이랑 살림까지 차리셨던데 겨우 제 과거에 될 일인가요? 뭐야? 이거 말하는 것 봐? 그 옆에서 남편도 거들더군요. 나도 엄마한테 네 동거 사실 들었어. 진짜 더럽고 기분 나빴는데 그래도 나는 과거니까 그냥 묻어뒀다고. 근데 너는 우리 집 이야기를 기어코 들먹이는 이유가 뭔데? 들먹인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물어본 거잖아. 사실이면 어쩌고 아니면 어쩔 건데 그게 너랑 뭔 상관이냐고.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 순간 잘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 겉으로는 고상한 척 착한 척 해대도 그 과거가 엄청난 아킬레스건이구나. 부끄럽고 추잡스러운 과거다 보니까 말만 나와도 이토록 예민하게 굴면서 길길이 날뛰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저는 갑자기 남편 포함 그 집 식구들이 무서워졌습니다. 본처와 딸을 칼로 무자르듯 저버린 아버님, 유부남과 만나 15년을 애 키우고 살다가 결국 본처 자리까지 꿰찬 어머님, 자기 부모님의 과오를 다 알면서도 싹 모른 척하는 남편까지. 아무리 표면적으론 잘나고 좋아 보이는 남편과 시댁일지언정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고 하면서 일단 나는 나가겠으니 다음에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가려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와다다 달려오더니 제 팔을 확 잡는 겁니다. 저 너무 놀라서 소리 질렀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너 어디 가서 헛소리하고 다니지 마!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정이 정말 살기가 넘쳐서 너무 무서웠어요. 저를 정말 씹어먹을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이 집 식구들 진짜 또라이들이다 싶어서 어머님 팔을 뿌리치고 헐레벌떡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저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친구 집으로 곧장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한동안은 지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때까지도 혼인신고는 안 했기 때문에 따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건 없었고 제가 해간 거 다시 해수만 하면 됐습니다. 물론 서류만 안 남을 뿐이지 동네방네 다 알게 결혼식은 올렸으니 저는 영락없는 이혼녀가 되겠죠. 하지만 차라리 이혼녀 되는 게 낫지 저렇게 소름 끼치는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묻고는 못 지내겠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갈라서자는 뜻을 내비쳤고 그쪽에서도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온 거 따로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편이 나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혼수며 뭐며 그대로 두고 가라는 게 혹시 바로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왠지 그 사람들이라면 그럴 것도 같아서 소름 끼치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갈라서기로 한 거 무슨 상관인가 싶어서 여튼 돈으로 돌려달라고 했죠.
그 집에서는 후하게 쳐서 돈으로 돌려주는 대신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시 경고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고, 나도 더 이상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저도 쏘아붙였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갈라선 거다 보니 한동안은 직장에도 이혼했다는 말을 못하다가 1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겨우 말을 했어요. 사람들도 다 놀라긴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떳떳하게 행동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 그토록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자기 집 과거 이야기가 나오니 무섭도록 돌변해서 저에게 따지고 들던 남편, 그리고 그런 추접스러운 과거를 숨기고 산 시부모님, 자기들 입맛에 맞는 순종적인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와 싹 숨기고 결혼시킬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신병자를 이해하면 정신병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이상한 사람들 집단 속에 오래 있으면 나까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런 집구석에서 잘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 식구들도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언정 솔직히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을 거고 서로에 대해서도 믿음은 없을 겁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을 속이고 또 결국 배신하고 자기 식구를 그렇게 팽할 수 있는 아버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유부남인 거 알면서 꽁꽁 숨어 살다가 독사처럼 본처 자리를 꿰찬 어머님, 그리고 돈만 잘 주면 부모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전 남편, 그들도 이해관계가 잘 맞으니 저렇게 살 뿐 솔직히 속에선 서로에 대해서 뭔 생각을 하고 살까 싶기도 하네요.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인간들과 가족으로 계속 묶여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당분간은 결혼 생각 없이 제 일에만 집중하고 또 커리어를 쌓으며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더불어 저한테 그 일에 대해서 용기 있게 알려준 그분도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해지셨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